미국이 철퇴를 날리는 거죠. 틱톡만 들어간 게 아니라 위챗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떡하려고 그러지? 쿠폰 안 사요. 네, 점잖게 안 하는 거죠. 서로 간에 자기 할 말만 하고 치졸한 꼴. 아주 흥미진진해요. 예. 안녕하세요. 차이나는 찐사부의 김원동입니다. 오늘도 이승호 기자님 모셔서 중국 관련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은 위챗 관련된 그 토픽 가져오셨네요. 네, 위챗입니다. 뭐 위챗 있으시죠? 당연히 없을 예. 수가 없죠. 아, 예. 저는 당연히. 아, 예. 저는 원래는 없었는데요. 중국 관련 취재를 하다 보니 위챗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예. 한글 버전, 영어 버전, 중국어 버전. 한글 버전이죠. 뭐 아닌데 사실 중국어 버전이 워낙 기능이 많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중국어 버전을 그렇군요. 쓰고요. 예. 한글 버전이나 영어 버전은 빠진 기능이 너무 많죠.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예, 중국어 버전. 이 위챗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중국 관련 일 하시는 그렇죠. 분들하고. 중국 관련 하시는 분들은 이거의 편의성에 너무 푹 빠져 계시죠. 예. 그리고 중국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니까 중국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인들은요. 곧 전자정부, 전자신분증까지 대체한다는 얘기가 이미 사실은 예, 그게 예. 한 80%는 실현이 됐잖아요. 이거 예, QR코드로. 예, 예. 건강 QR코드로.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국 버전을 한국어 버전으로 위챗을 해서 기본적인 대화 기능만 하는데 예. 중국어 버전은 확실히 다른가 봐요. 그래서 워낙 기능이 많으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위챗 하나만 있으면 거의 뭐 디지털로 못하는 게 없을 정도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위챗으로 못하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거기에는 이제 샤오청슈라고 그래갖고 예. 뭐 다른 앱들, 네, 타사 그렇죠. 앱들까지 맞습니다. 갖다 쓸 수가 예, 있기 예.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까지 맞아요. 생각하면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죠. 예. 그렇다 보니까 중국인 입장에서는 위챗은 뺄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죠. 이제 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당연히 또 미중 갈등이기 때문에 음. 여기에 이제 미국이 철퇴를 날리는 거죠. 틱톡 관련된 얘기는 이미 신문지상을 여러 번 장식했었고요. 예. 꽤 얼마 전부터 이제 위챗 얘기가 스물스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틱톡의 회사인 바이트댄스를 비롯해서 예. 틱톡 관련한 모든 거래를 9월 25일 이후로 이렇게 하지 말자고 서명을 7월, 8월에 했는데 예. 거기에 중요한 건 이제 틱톡만 들어간 게 아니라 예. 위챗까지 들어갔습니다. 확정된 건가요? 예, 9월 15일부터 이렇게 됩니다. 어떡하려고 그러지? 그렇죠. 지금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챗은 뭔가 이게 여파 커 보이잖아요. 예. 이거는 근데 제 생각에 네. 저는 이제 사실 관련해서는 아주 깊이까지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예. 아무래도 위챗 미국 회사랑 위챗 예. 미국 버전을 건드리는 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안 그러면 미국에 너무 간접적인 타격이 커요. 예. 정확하게는 그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한 적은 없지만 목적을 보면 대충 그렇게 대표님이 짐작하신 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위챗을 왜 행정명령에 넣었느냐라는 예.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트럼프가 내세운 건 뭐냐면 이거 개인정보 유출이었습니다. 공산당에게 개인정보,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예. 유출될 수 있다가 위챗 제재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 될까요? 양상은 저는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중국은 옛날부터 페북이나 구글이나 유튜브를 막았다고는 하지만 네. 막은 게 아니라 사실은 까는 거는 깔 수 있는데 네. 이 방화벽에 의해서 못 보죠. 연결이 안 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연결이 안 되는 것뿐이지 맞습니다. 까는 걸 못 깔게 한 건 아니죠. 예. 근데 미국은 일종의 어떤 자유인권의 상징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네. 방화벽으로 하는 중국 방식의 어떤 차단은 못 할 텐데 네. 얘네는 아예 못 깔게 하지 않을까요? 더 정확하게 하면 개인의 활동이라기보다는 예. 아마 그 법인과 기업의 활동을 제재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어쨌든 뭐 중국 관련 사업을 하시거나 맞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 특히 예, 맞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제가 알기로는 3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나 예. 아니면은 화교들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 오겠네요. 예, 그래서 그 실제 미국인들이나 한국인들한테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가장 타격이 큰 건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그다음에 중국계 화교. 미국인, 화교, 예. 이들에게는 너무 큰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중국 본토에 자기의 친척, 가족,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하는 파트너들이 존재하고 그들하고 연락하려면 위챗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예. 이제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예. 제재를 걸면 위챗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약을 받게 되겠죠.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타격이고 대표님도 그렇겠지만 만약에 미국에서 만약에 활동을 하신다면 예. 위챗으로는 이제 중국 관련 분들하고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중국 관련 일을 하는 미국인들에게도 타격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제한은 그렇게 범위를 이렇게 제한을 두고 더 이상의 확전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제가 중국인인데 네, 아예 위챗 자체를 갖다가 뭐 이를테면 네, 얼마 전에 그 화웨이의 구글 앱을 탑재 못하게 한 것처럼 위챗 앱 자체를 갖다가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아이폰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미국 국적의 그 IT 회사들의 기기에 다 탑재를 못하게 하면 예. 제가 중국인이라도 그 폰 안 사요. 그렇잖아요. 미국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서는 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정서, 그러니까 미국인 또는 미국 일반적인 미국인, 그러니까 중국과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인이 아니라 미국에서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일반 미국인이 중국에 갖고 있는 생각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인 중에서도 중국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가 반영이 되고 그걸 트럼프 행정부가 편승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얘기한 건 이겁니다. 페이스북, 구글 중국에서 방화벽에 막혀 있으니까 설치는데도 볼 수가 없다. 접속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네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거는 거기 가서 활동 못하게 하고는 니네는 그거 대체해서 바이두 하고 알리바바 하고 위챗으로 해서 니네 것만 싹 발전시켜 놓고 우리 건 왜 안 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예전에는 그냥 그 중국 내에서만 놀았는데 틱톡으로 와서 틱톡이 막 난리치고 화웨이가 난리치고 이러니까 야 니네 거는 니네가 막아놓고 니네 거 싹 발전시켜 놓은 다음에 니네 거 수출해서 돈 벌어? 이제 미국 지식인들은 이제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상호주의 원칙 위배. 속된 말로 옛날엔 점잖게 하다가 이제는 이제 점잖게 안 하는 거죠. 니네가 비열하게 나와? 그래 우리도 비열하게 니네 한번 해볼게. 이런 정서인 것 같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그 자국 이익을 맞습니다. 앞세워서 조금 전에 그 말은 또 한마디로 내로남불이잖아요. 너는 그렇게 하고 내가 하면 네가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불륜이야 이런 논리를 약간 이런 정치적으로 해석한 논리인데 결과적으로는 또 이 러스트벨트로 표현되는 그 중국의 백인, 그다음에 중산층, 그다음에 약간 교육 학력은 아주 고학력은 아닌 그런 중국 미국인의 전형적인 미국인을 상징하는 그들의 의견이 왜냐면 사실 트럼프가 그 지지를 얻고 300만 표 이상의 차이가 난데도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들의 뇌피셜을 반영한. 네, 근데 그렇게 단순히 러스트벨트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약간 좀 더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각도 그들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좀 최근에 쓴 건데 뭐 기사를 보면 전략국제문제연구소라고 CSIS 저 한국어로 번역된 건 좀 다 틀릴 수도 있는데 CSIS라고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입니다. 혹시 그냥 구구 보수 이런 건 아니고? 아닙니다. 약간 보수적 성향이 갖고 있는 싱크탱크이긴 하지만 아주 어이없는 말을 아닙니다. 왜냐하면 되게 그 유력한 싱크탱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스마트한 대선 후보들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싱크탱크의 중국 또는 첨단 기술 관련해서 연구한 연구원이 자체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거기 인터뷰를 제가 이제 좀 발견해서 봤는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별다르지 않더라고요. 이 상호주의 원칙과 위반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중국의 이 전략 뭐냐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세워놨던 질서 괄호치고 미국 중심 질서겠죠. 그거를 자국 중심, 중국 중심 질서로 지금 바꾸려고 엄청 노력 중이고 그 천병이 이런 미국의 그 중국의 각종 기술을 발전시킨 기업들이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중요한 건 그 지식인들, 오피니언 리더들 입장에서는 이게 페어플레이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옳고 그르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 지식인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 스파이 뿌려가지고 기술 탈취한 다음에 지들 기술 만들고 그 다음에 방화벽 쳐가지고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힘 키운 다음에 수출하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unfair play 놔두면 안 된다. 이게 주류 지식인들의 생각이더라고요. 기자님은 미국 편에서의 결과적으로 제가 미국 편은 아니고요.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의 결과적으로 모든 건 다 자국 이익 우선주의에 기반한 어떤 자기들의 주장인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들의 생각이라면 아마 여기에 또 균형감 맞추기 제가 또 중국 입장에서 이런 거죠. 자기네들이 볼 땐 또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너네처럼 치사하게
휴대폰에 탑재하는 거를 원천적으로 막은 적 없다. 그리고 심지어 뭐 이번 바이트댄스처럼 네. 중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 회사 네. 팔라고 네. 요구한 강요하거나 그런 적도 예, 없다. 예. 그러니 이런 부분에 상호주의 입장에서 예. 너희들이 지금 맞습니다. 문제가 많은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 예, 예. 서로 간에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첨예하게 첨예합니다. 대립할 수밖에 없는 없는 겁니다. 누가 중재하기도 어렵고 예. 서로 간에 자기 할 말만 하고 예. 그죠? 마치 맞습니다. 북미 관계를 보는 듯한 예, 그런 관계를 여기서도 또 보고 있네요. 예.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이 예전에는 중국의 존재를 그 정도까지 인식하지 않았다가 지금은 이젠 정말 막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그렇죠. 속된 말로 무식하게 하지 않으면 못 막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구도에서 보면 저 두 그 정말 큰 형님들이 네네. 요번에 정말 치졸한 꼴 민낯은 정말 다 보여주고 있는 있어. 건 없는 거 다 보이는 것 같고요. 야 이게 정말 이런 위기 상황이 돼갖고 민낯이 드러나는 상황에선 네. 정말 낱낱이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참 재밌는 시기를 살고 시기를 있는 좀 거죠.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이걸 우리가 한 초등학생 정도만 됐어도 모를 뻔한 얘기들인데 그렇죠. 또 저희가 이런 부분을 또 저희가 좀 약간 성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네네네. 아주 흥미진진해요. 예. 이게 미국하고 중국의 얘기이긴 하지만 중국이 조금 힘겨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하나 얘기 드리자면 예. 자기 편이 너무 없어요. 근데 그것도 상대적인 건데 미국도 자기 편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건 맞잖아요. 아, 예, 그죠? 그렇죠. 예, 근데 맞습니다. 같이 자기 편이 없는 건 맞는데 더 없는 거죠. 예. 중국이 훨씬 더 없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인도가 예. 국경 분쟁 상황에서 유혈 사태가 좀 벌어져서 예. 인도 군인들이 좀 많이 다쳤어요. 그때 사용한 무기 보니까 완전 무시무시하던데요. 예, 아주 정말. 조폭도 그런 거 안 쓸 것 같은데 예 그런 걸 저건 쓰더라고요. 죽이자는 거던데. 예, 막 그래서 못이 막 달려 있고 예. 막 몽둥이에 예.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도 내의 반중 감정이 너무나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도 국민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인도 정부가 직접 보복에 나서서 틱톡에 대해서 아예 틱톡만 퇴출하는 게 아니라 틱톡을 비롯한 한 40여 개, 50여 개의 중국산 앱을 퇴출하는 조치를 취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머릿수가 예. 시장이고 시장의 예. 힘이 규모의 경제가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인데 인도를 비롯해서 미국 등등등 뭐 일본도 지금 완전히 지금 미국 쪽에 확 달라붙은 것 같고 보면 예. 중국이 정말 계속 가면 갈수록 사면 초가네요. 예,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세계의 자기의 편을 우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결국 지난달에 예, 양재츠가 방한했을 때 네, 이거 거론했겠네요. 이런 부분들 고려했겠죠. 예, 거론했겠고 좀 편 좀 들어주라. 아니면 편 들어준다는 못하면 네, 그냥 아무 말이라도 하지 마라. 이런 게 오가지 않았을까요? 아니 보기엔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 중에 안 싸우고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북한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로 거의 유일하게. 예. 하여튼 참 사면 초가네요. 중국 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을 아마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할 거고요. 왜냐하면 적대는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국가 정부와 정부 차원의 적대적 관계는 아직 아니니까. 지금으로선 가장 프렌들리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관계를 살려보고 싶고 그거의 카드로서 예.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분명히 카드로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우리 시 주석이 방한하면 예. 이 정도는 니네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라고 면 세워달라. 요구를 했을 거고요. 예.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함부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시진핑 방한 카드를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 이런 많은 고민들이 한국 정부가 할 거고요. 국가외교원에 가면은 거기 정문에 동상이 뭐 서희 네, 장군의 네, 동상이 네. 있다고 하는데 불세출에 서희와 같은 어떤 그 외교 전문가가 또 나타나서 우리가 고려시대 때 거란의 강동육주를 말발로 이렇게 가져온 그렇죠, 것처럼 예. 지금의 아주 그런 아주 총명하고 현명한 외교 전략이 절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위쪽